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혹시 쉬는 날 뭐 하셨어요? 저는 쉬는 날 열심히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겼죠. 그래요? 네. 저는 이 MC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머. 서울 역사박물관에 다녀왔거든요. 저는 뭐가 되나요? 그냥 노는 사람. 역사 박물관에 갔다 오셨다고요? 그럼요. 이 역사 진짜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져서 한번 가봤는데 네. 근데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제가 아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오. 정말 보면서도 흥미롭고 또 보람차기도 했습니다. 멋지시네요. 저와는 다르게. 앞으로는 진혁 씨를 YTN에 걸어다니는 역사 사전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자, 워킹 딕셔너리. 네.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18년 9월 25일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윤창호 씨는 대학교 휴학생이자 카투사 군인으로 휴가를 나와 있었는데요. 휴가 중 친구와 만남을 성사한 후 이동하던 중 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윤창호 씨와 그의 친구 3명을 차로 치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한편 사고를 당한 윤창호 씨는 머리를 다쳤고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 기억나요. 사고 후에 윤창호 씨를 위해서 그의 친구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써서 더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윤창호 씨와 함께 있던 친구는 어떻게 됐나요? 사고 당시에 친구가 그나마 덜 다쳐서 휴대폰이 떨어진 곳까지 기어갈 수 있었고 신고를 했는데요. 친구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고가 있기 전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은 징역 4년 6개월이었는데요. 특히 2015년에서 2017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들의 평균적인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이 상황에 화가 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도로 위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음주운전 치사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중범죄로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 답변을 내놨는데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친구들의 국민청원 덕분에 정부에서도 반응을 했네요. 당시 가족들, 또 친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화가 났을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한순간에 허망하게 이제 친구가 생사를 오가니까 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 이후에 윤창호법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창호법, 어떤 법인가요? 신설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합친 법률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쳐서 탄생됐구나. 맞아요. 또 음주 기준도 무척 강화가 됐습니다. 자, 만약 음주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였거든요. 뇌사 상태였던 윤창호 씨는 11월 9일 사망했는데요. 윤창호 씨 사망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윤창호법이 발의됐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 2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해 12월 18일 제1 윤창호법이 시행, 2019년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는데 음주운전 가해자의 판결 어떻게 됐나요? 가해자는 심신미약 등을 호소하며 형량 감형을 주장했거든요. 네. 하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며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1922년으로 가볼까요? 1922년 9월 25일 항일 독립운동가 신규식 선생이 중국 상하이에서 4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대한제국에서 신식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육군 무관학교를 졸업 후 1902년 육군 보병 참의가 됐는데요. 1905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합니다. 신규식 선생은 의병을 일으켜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사흘을 굶다가 죽음으로 항거하려고 음독하다가 실패했는데요. 결국 오른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신규식 선생님의 호가 이때 탄생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가족들에 의해서 목숨은 구했지만 오른쪽 눈에 시신경에 이상이 생기면서 결국 한쪽 눈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신규식 선생은 그 애꾸눈으로 외놈들을 흘겨보자며 흘겨볼 예자와 볼 관자를 써서 이 예관을 호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신규식 선생은 1911년 상하이로 망명해 순원의 중국혁명동맹회에 가입하고 신해혁명에도 참가했는데요. 이곳에 참가한 이유는 중국혁명의 성공이 조선의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915년 생활부조, 국사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대동보국단을 조직, 잡지진단을 발간, 그리고 신한혁명당의 상하이 지부를 맡았는데요.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정원 부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이후 법무총장을 거쳐 1921년 11월 3일에 순원이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임정의 승인과 지원을 얻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하지만 신규식 선생은 1922년 임시정부 안에 내분이 생겼고 조국의 장래를 근심한 나머지 단식을 감행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9월 25일에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47년에는 우리나라의 명지휘자 금난세가 태어났습니다. 금난세 선생님은 우리나라 1세대 지휘자고 또 음악 경영인이라는 수식어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어려운 클래식 음악을 친근하게 변화시킨 분으로 유명하시기도 하죠. 맞아요. 금난세 선생님은 클래식을 대중화하는 데 앞장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1977년 4년 만에 베를린 음대를 졸업하고 카라얀 국제지휘 콩쿠르에서 4위로 입상하며 지휘자로 정식 데뷔했는데요. 이후 KBS 교향악단을 12년간 이끌었고 1992년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로 전격 부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1791년에는 세계 최초로 비누 제조법이 발명되기도 했습니다. 비누는 인류가 겪었던 각종 피부병과 전염병을 줄여주면서 또 인류의 평균 수명을 늘려준 위대한 발명품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정말 오래전에 발명됐다고 하니까 이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프랑스 발명가 니콜라스 르블랑이 소금과 소다를 활용해서 비누 제조 방법을 개발해냈는데요. 그때부터 비누가 대중화된 거죠.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 실력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